안녕하세요. 상꼬미들 상담핀라이프 진아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득 일을 하다가 호칭에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심시간에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켰어요. 환자분 혹은 어머님, 아버님 이런 호칭들,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호칭들을 사용을 했을 때 갑자기 상대방의 표정이 이렇게 막 뭔가 변화가 된다거나 조금 싫은 듯한 그런 표정을 내비친다든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혹은 어떤 분들은 나 왜 자꾸 환자분이라고 얘기해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거나, 또는 나 어머님 아닌데, 나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거 싫은데, 뭐 이렇게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상담한다는 거, 누군가를 응대한다는 거, 나와 같은 성향의 사람만 상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의 성향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이 사람을 응대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은 아닌데요. 호칭 하나를 내가 생각해서 얘기함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그런 호칭을 사용해야 우리의 상담이 조금 더 화기애애해지고 우리의 응대에 어떠한 컴플레인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래서 때로는 상담이라는 게 어떠한 상황, 그리고 상대방의 표정이나 상대방의 말투, 그런 높낮이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파악해가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잠깐 이렇게 살짝 삐뚤어졌다가도 내가 원하는 방향의 상담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때로 이렇게 눈치 있다, 센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호칭을 좀 많이 쓰세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호칭이 환자분 혹은 아버님, 어머님,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왜 귀에 거슬리고 또 때로는 컴플레인으로 유발이 되기까지 하는지, 그러면 어떤 호칭을 쓰는 게 상대의 귀를 거슬리지 않고 그런 상담하거나 어떤 응대를 할 때 조금 부드럽게 연결을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지, 제가 추천하는 호칭은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도 있고 누군가도 쉽게 알 수 있는 그 호칭인데요. 바로 이름, 이름을 부르는 거, 그걸 좀 많이 추천을 해요. 우리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어느 내과나 피부과, 성형외과 같이 이렇게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시술이 아닌 뭔가 감기약을 탄다든지 아니면 두드리기가 났다든지 어떠한 치료로 외래 진료를 볼 때요, 병원을 갔는데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데 환자분 이쪽으로 오실게요, 혹은 상담을 하는데 지금 환자분의 상태가 이렇고요, 이래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계속 듣는다면, 물론 병원에 아파서 오는 사람, 어떠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환자라고 명명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걸 계속 내가 환자분 지금 이래요, 환자분 지금 이런 치료가 필요해요, 이렇게 계속 들으면 내가 뭔가 큰 병에 걸린, 왜 우리가 이렇게 암이라는 질환이나 아니면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처럼 어떤 큰 병에 걸린 사람의 취급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치과이지만, 병원이지만, 그리고 어떤 질환을 가지고 내원을 하셨지만 환자분이라는 그 호칭을 너무나 빈번하게 사용을 하는 건 상대방을 조금 우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호칭이기 때문에 상담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라는 호칭은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어머님, 아버님이라는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한 호칭이죠. 저 역시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 어머님, 아버님 오늘 어땠어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잘 지내셨어요? 이런 친근감의 표시로 그 호칭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좀 전에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이라는 누군가에 응대하는 순간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호칭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스몰 토킹이라든지 어떤 라포 형성을 위해서 사용을 할 때는 그게 또 조금 적합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머님,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함에 있어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처음 20여 년 전이죠. 처음 상담을 할 때 병원에서 상담을 할 때 40대가 넘으면 우리가 이렇게 주민번호를 확인을 하잖아요. 40대가 넘으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계속 어머님,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40대 중반이 되고 보니까요. 내가 어딘가에 가서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듣는다? 썩 기분 좋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데 40대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을 하고 또 무조건 아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딘가에 가서 아이와 별개의 환경인데 상황인데 어머님,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너무나 그냥 루틴하게 듣는다는 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어머님, 아버님이라는 호칭은 학교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내 아이의 보호자로 어딘가에 가서 그 아이를 담당하는 사람이 나를 지칭할 때 그 아이의 어머님이니까 그 아이의 아버님이니까 어머님,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 진료 받으러 왔을 때 내가 비록 집에 가서 누군가의 아이의 엄마이고 아빠이지만 병원에 진료 받으러 와서 상담받는 그 상담사하고의 관계에서 어머님, 아버님은 아닌 순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한 40,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어머님,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썼을 때 그 호칭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나는 친밀감의 표현으로 했지만 상대는 그게 친밀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응대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내 생각에 의해서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듣기에 거슬리지 않는 그런 호칭을 사용해 주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뭐 생각, 태도 뭐 그런 게 아닐까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랑 호칭은 상담 시에는 좀 권유하지 않은 호칭인데요. 근데 저 역시도 그 호칭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상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나에게 있고 초진 환자 때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게 되겠죠. 이 사람의 정보를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 병원에 너무나 장기 환자로 오고 계시고 나와 어느 정도의 라포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그분도 나를 되게 뭐 집의 딸처럼 며느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표현을 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어머님 오늘 날씨가 어땠죠? 그 요즘에 농사는 잘 되세요? 뭐 이렇게 친근감이 없다 스몰 토킹을 할 때는 그러한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똑같이 호칭을 쓰더라도 이 순간에는 환자분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순간 또 이러할 때는 어머님, 아버님이라는 그런 친밀감을 표현하는 호칭이 괜찮은 순간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구분을 조금 지어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아치과에서도 어머님 잠시 들어오시겠어요? 우리가 소아 환자를 볼 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아이의 어머님이고 이 아이 환자의 아버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어머님 잠깐 원장님하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뭐 잠시 들어와서 아이 상태 한번 체크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병원에서는 뭐 누구 어머님 잠시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호칭보다는 누구 보호자분 잠시 안으로 들어오실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전문성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도 초진 때 보통 그렇게 접목하는 게 좋고 만약에 아이가 우리 병원에 장기적으로 오고 우리 병원과 라포 형성이 충분히 되어 있고 어머님 역시도 그러한 상황이어서 어머님, 아버님이라는 그 호칭이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칭을 사용함에 있어 무조건 누구누구님 이라고 이름을 불러야지만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친밀감을 표현을 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그 호칭이 초진 환자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내 입에 그냥 붙어서 나이가 40대니까 50대니까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 베이스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아니면 데스크나 대기실에서 뭔가 응대를 해야 되거나 할 때 기본 베이스로 둬야 되는 호칭은 환자분의 성함을 불러주면 아주 좋다. 뭔가 얘기를 하거나 할 때 약간 귀에 거슬리거나 마음에 거슬리는 게 없는 가장 좋은 호칭이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도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제 직책이 생기고 그런 환경들이 생기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그냥 진 실장, 강의할 때도 상담비 라이브 진아 강사님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닉네임으로 많이 불리지 사실은 진성애라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점점 갈수록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불리는 것보다 제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상황이 조금은 더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이렇게 초진 접수나 아니면 처음 상담하거나 나와의 어떤 라포 형성이 없어서 서로를 이렇게 탐색하는 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순간에는 환자분들의 이름을 좀 많이 부르려고 해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상담의 순간에도 이렇게 좀 편하게 뭔가 진행이 되는 환경을 만들더라고요. 예전에 환자분이나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쓸 때는 가끔 환자분들의 표정이 이렇게 확 바뀐다거나 싫어한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오히려 상대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환자분의 이름을 부르고 상담을 하니까 그냥 그런 호칭으로 인한 거부감은 확실히 많이 줄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상담의 이렇게 흐름이 제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호칭에 대한 고민 때문에 도대체 병원에서 어떻게 환자를 부르면 좋지? 라는 호칭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우리 상담 꼬꼬마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젠 고민하지 마시고 기본 베이스는 환자분의 이름을 불러주자. 그리고 나와 충분한 라포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 조금 더 친밀감을 표할 수 있는 호칭을 사용하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다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